혹시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폐업의 그 상처를 듣고 제도약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최대 2천만 원, 사업화 자금에다가 전문가 멘토링까지 붙여주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말 희망적인데 막상 공고문을 딱 열어보면 그 복잡한 용어랑 절차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저희가 모든 자료를 한데 모았습니다. 2026년 공식 공고문, 신청 체크리스트는 기본이고요. 특별히 작년에 바로 이 패키지, 그것도 AI 분야에 선정되셨고 지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컨설턴트이자 행정사로 활동하시는 전문가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까지 전부 녹여냈습니다. 서류에는 없는 진짜 정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뭘 주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가에 대한 그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과정을 진짜 직접 겪으면서 피땀 흘려 깨달은 것들. 그리고 지금 컨설턴트가 돼서 수많은 분들의 서류를 보면서 알게 된 그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차이 오늘. 그 모든 걸 당신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 공식적인 목적이 뭔가요? 서류상으로는 아주 멋진 말들이 쓰여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고문을 보면 소상공인에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자금 등을 연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을 강제적인 자기객관화라고 말해요. 강제적인 자기객관화요? 네.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 그걸 전문가 앞에서 그냥 탈탈 털리면서 검증받는 과정이에요. 2천만 원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버텨낸 뭐랄까 대가인 셈이죠. 와, 강제적인 자기객관화라니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정신무장부터 다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 고통스러운 검증의 장에 들어설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지원 대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던데요. 네, 여기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첫째는 재창업 유령말 그대로 이전에 하던 사업체를 모두 폐업했고 아직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고요. 둘째는 업종 전환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 업종 전환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접고 코딩 학원을 열고 싶다 이러면 업종 전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그렇게 업종 코드가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바로 업종 전환입니다. 근데 그냥 카페 인테리어만 바꿔서 브런치 전문점으로 메뉴만 리뉴얼하는 이런 정도로는 인정받기 좀 어렵고요. 핵심은 업태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창업 도약 유형은 폐업 후에 이미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1년이 채 안 된 분들을 위한 트랙입니다. 여기서 경험자만이 아는 함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업종 전환의 경우에 기존 사업자를 유지해도 되는 건지 규정이 좀 애매해서 작년에 혼란이 컸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데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기존 사업자는 무조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아, 무조건이요? 네. 작년에 담당자마다 말이 좀 달라서 유지해도 된다는 말을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 폐업하세요. 이런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고생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애매한 규정은 결국 신청자만 손해보기 딱 좋거든요. 혹시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게 첫 단추군요. 특히 업종 전환은 기존 사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이네요. 자, 그럼 내가 대상인 걸 확인했다면 마음이 급해지겠죠. 당장 뭘 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 사업의 가장 무서운 첫 번째 규칙이 나옵니다. 규칙이요? 네. 바로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2020년 신청 기간이 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로 한 달 가까이 되지만 이건 사실상 함정이에요. 공고문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거든요. 초기 진된 대상자 약 2,400명 내외 선착순 마감. 잠깐만요. 정부 지원 사업이 선착순이라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보통은 사업계획서 품질로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인터넷 예매처럼 클릭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뜻인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확히는 1차 권문. 그러니까 전문가 진단을 받을 기회를 선착순으로 주는 거예요. 일단 그 기회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서랑 발표 실력으로 경쟁하는 거죠. 하지만 그 문 자체가 조기 마감돼 버리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아예 기회도채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스피드가 이 사업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인 셈입니다. 와, 정말이네요. 그럼 뭐 마감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이걸 몰라서 조금 여유 부리다가 하마터면 신청도 못할 뻔했어요. 특히 올해는 신청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를 안 받아요. 아, 정말요? 네. 기본적인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에서 신청 버튼부터 누르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실제로 작년 서울 지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며칠 만에 그냥 조기 마감됐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접수부터 하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네요. 선착순이라는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고 치죠. 그 다음을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나요? 꽤 긴 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총 5단계로 구성된 거의 모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5단계나요? 네. 첫째, 재창업 진단. 신청에 성공하면 전문가가 2번 직접 찾아와요. 빅데이터 자료를 딱 들고 와서 과거 실패 원인은 뭐였는지, 새로운 아이템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그 진단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는 아닌가 보네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압박이 시작돼요.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사전 교육인데 6시간 이상 무조건 대면으로 들어야 합니다. 꼭 가야 하는군요. 네.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자격 자체가 박탈돼요.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관문인 선정평가가 기다립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선정평가. 여기서 다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가요?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야 뭐 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지원 사업만의 특별한 평가 기준이나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아이템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대단한지만 막 강조하다가 떨어져요. 이 평가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할 건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아, 현실성. 네, 실패를 경험한 분을 지원하는 거니까. 화려한 비전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계획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작년에 AI 기반 서비스 지원했는데 알고리즘의 우수성보다 이 서비스로 월 300만 원 순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걸 증명하는데 사업 계획서의 70%를 할애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평가를 통과한 최종 2,000명 안에 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최종 선정되면 4번째 단계인 실전 교육 및 사업화로 넘어갑니다. 2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을 받고 전담 멘토, PM이라고 하죠. 이분이 10번이나 찾아와서 밀착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5번째 단계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거죠. 결국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돌을 얼마나 주는데 이거겠죠. 최대 2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이걸 그냥 주는 건 아닐 테고 어떤 조건이 붙어 있나요? 네, 이 자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정부 지원금하고 내 돈, 그러니까 자부담이 2대1로 매칭되는 구조예요. 2대1이요? 네, 예를 들어 최대 지원금인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어야 하고 당신의 자부담금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자부담금 1천만 원은 전부 현금으로 통장에 준비해둬야 하는 건가요? 그 돈이 있었으면 애초에 그렇죠.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자부담금 1,000만 원은 다시 현금 30%, 그러니까 300만 원하고 현물 70%, 700만 원으로 나뉩니다. 현금 300만 원은 실제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해야 하는 돈이고요. 현물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 이건 어떻게 충당하는 건가요? 제가 가진 물건이라도 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물은 그런 게 아니고요.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급여, 이런 걸로 인정받는 겁니다. 제가 컨설팅해보면 거의 100% 대표자 본인 인건비로 처리합니다. 내 월급을 사업비의 일부로 잡는 개념이죠. 네, 그러니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금은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계획 세우기 편하실 거예요. 아하,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지원금도 평가 결과를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네, 모두가 2천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평가 결과 상위 30%는 2천만 원, 30에서 70%는 1,700만 원, 그 외 하위 30%는 1,4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와, 차이가 꽤 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장 컴퓨터 앞에서 뭘 챙겨야 할까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신청 버튼 누르기 전에 딱 이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재 사업체가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폐업했다면 폐업 사실 증명원이 필요하고요. 지원 유형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재창업 유형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사업체가 폐업 상태라는 걸 증명하는 사실증명, 총 사업자 등록 내역이라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이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해요. 세금 관련 서류도 필요하죠? 물론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급한 마음에 미리 떼어두시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니까. 반드시 공고일 1월 30일 이후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아, 네, 이것 때문에 접수 막판에 허둥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서류 준비 팁까지 정말 꼼꼼하시네요. 이제부터는 공식 공고문에는 절대 없는 경험자만이 아는 실전 꿀팁들을 좀 풀어주시죠. 좋습니다. 몇 가지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첫째, 나에게 배정되는 진단 전문가나 멘토의 역량이 결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거의 운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끼리는 멘토 로또라고도 불러요. 멘토 로또요? 네, 어떤 전문가는 사업 계획서 지도까지 막 밤새워가면서 도와주지만 어떤 분은 그냥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가시기도 하거든요. 밀착 관리라는 말이 좋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그냥 운에 맡겨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아는 컨설턴트를 지정해서 배정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있어요. 주변에 이 사업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미리 접촉해서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신청 시에 지정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두 번째 팁은 뭔가요? 둘째, 사전 교육 내용만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교육받을 때 강사님이 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심사 기준하고는 좀 미묘하게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강사마다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은 무조건 공식 공고문이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금을 쓸 때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요? 네, 이건 합격한 뒤의 이야기인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금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최소 두세 곳에서 비교 견적서를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세업체들이 견적서 써주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아, 그렇죠. 네, 이걸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 시작 전부터 협조적인 업체를 몇 군데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자금 쓰면서 애먹지 않습니다. 듣다 보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이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정말 희망적인 조언인데요.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절대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가 또 있나요? 그럼요. 다른 정부 지원 사업하고 중복 합격한 사람들이나 과정을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 그래서 예비 번호를 받고 기다리면 추가 합격의 기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와, 정리해보니 희망 리턴 패키지는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선착순이라는 스피드,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발표라는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그야말로 종합 서바이벌이군요. 맞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부터 자금 집행까지의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고강도 사업 훈련 과정인 셈입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면 사업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오늘 이 생생한 정보들이 당신의 성공적인 제도에게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진짜 가치가 과연 2천만 원이라는 자금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나의 실패를 냉정하게 복귀하고 내 사업 계획의 허점을 탈탈 털리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이 강제된 훈련 그 자체일까요?
어쩌면 후자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훨씬 더 큰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